안녕하십니까, 낚시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는 구멍 바로 밑에서 찌를 쏙쏙 가져가던 붕어들이 왜 오늘은 멀리 던져야만 겨우 한 번 입질을 해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고기 마음이나 그날 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 얼음낚시 입질거리의 비밀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고기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현상 뒤에는 사실 명확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겨울 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구멍 바로 밑을 공략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멀리 던지시나요? 댓글로 먼저 여러분의 주력 패턴을 남겨주세요.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는 해묵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얼음 낚시는 무조건 조용히, 그리고 멀리 던져야 손맛 본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추운데 멀리 던질 필요 뭐 있나, 발밑이 최고의 포인트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대박을 치고 어떤 날은 입질 한번 못 받고 꽝을 치는 겁니다. 사실 정답은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날에 얼음 구멍 바로 밑에서 입질이 폭발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꽁꽁언 얼음판 위에 앉아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낚시꾼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물속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산소입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그 주변으로 신선한 산소가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산소 공급이 차단된 혹한기에는 물고기들도 숨쉬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뻥 뚫린 구멍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활성도가 떨어진 물고기들이라도 생존을 위해 이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는 구멍 근처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채비를 내리자마자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빛입니다.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물속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뚫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마치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처럼 한 줄기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물고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 빛 주변에 있는 내 미끼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유독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이 빛의 효과는 물고기의 경계심이 낮을 때만 유효합니다. 만약 물고기들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면 오히려 이 갑작스러운 빛을 위협으로 느끼고 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날이 흐리거나 물색이 탁해서 물고기들의 전반적인 경계심이 낮은 날,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수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음 바로 밑이 가장 차가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얼음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주는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바람이 부는 혹한기에도 얼음 바로 밑 수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날이 살짝 풀린 영상의 날씨에는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물고기는 변온동물이라서 1도의 수온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곳보다 수온이 안정적이고 약간이라도 더 높은 얼음 구멍 바로 밑은 물고기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이 안정적인 수온지대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포근한 겨울날 구멍 주변에서 잦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집어 효과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떡밥이나 미끼 부스러기들이 자연스럽게 구멍 주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쌓이면서 물고기들을 구멍 바로 밑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집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냄새를 맡고 모여들고 그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른 물고기들까지 모여들면서 구멍 바로 밑이 완벽한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선한 산소 공급, 미끼를 돋보이게 하는 빛, 외부보다 안정적인 수온, 그리고 자연스러운 집어 효과. 이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에는 굳이 채비를 멀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멍 바로 밑, 당신의 발밑이 그날의 명당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 멀리 던지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떤 날은 구멍 주변에서는 말뚝처럼 가만히 있던 찌가 멀리 던져야만 겨우 한 번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소음과 진동입니다. 우리는 얼음 위를 걸어 다니고 의자에 앉고 텐트를 치고 얼음 구멍을 뚫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진동과 소음은 얼음을 통해 물속으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소리일지 몰라도 물고기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심이 높은 대물급 붕어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고기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이런 소란스러운 곳을 즉시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멍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더 조용하고 안전한 곳, 즉 구멍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얼음 위를 쿵쿵 걷는 그 순간 물고기들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림자입니다. 맑은 날 얼음 구멍 위로 우리 몸이나 낚싯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천적인 새나 다른 포식자의 공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협 신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림자가 비치는 구멍 근처를 극도로 경계하게 됩니다. 아까 빛이 미끼를 돋보이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경계심이 높아진 물고기에게 구멍에서 들어오는 강한 빛과 그 위를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오히려 위험지역이라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고 물이 맑은 날일수록 물고기들은 구멍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곳에 은신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까와는 정반대의 수온 이론입니다. 혹한기가 절정에 달해 기온이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물의 표면, 즉 얼음 바로 밑의 수온이 가장 낮습니다. 물은 섭시사도일 때 밀도가 가장 높아져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추위 속에서는 가장 깊은 바닥층이 오히려 섭시사도로 가장 안정적이고 따뜻한 곳이 됩니다. 물고기들은 혹한기에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며 겨울을 나기 위해 이 가장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하는 깊은 골짜리나 웅덩이에 모여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뚫은 구멍이 이런 깊은 수심의 포인트에서 멀리 떨어진 얕은 곳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물고기들은 구멍 근처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저 멀리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을 테니 채비를 그곳까지 던져야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닥 지형과 구조물입니다. 물고기들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은신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특정 포인트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말풀이나 떼짱 같은 수초 군락의 가장자리, 바닥에 굴곡이 있는 곳, 또는 작은 바위나 고사목이 잠겨있는 곳 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우리가 뚫은 구멍 바로 밑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좋은 지형지물은 구멍에서 몇 미터 혹은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탐기나 수심 측정기를 통해 바닥 지형을 파악하고 물고기가 숨어 있을 만한 구조물을 찾아 그곳을 향해 채비를 멀리 던지는 것이 정석적인 공략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음과 진동, 위협적인 그림자, 가장 안정적인 수온을 찾아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본능, 그리고 바닥에 좋은 구조물을 찾아가는 습성.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물고기들은 얼음 구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날 구멍 바로 밑만 고집하는 것은 물고기가 없는 텅 빈 곳에 하루 종일 미끼를 담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낚시를 시작할 때 2대 혹은 3대의 낚싯대를 편성해서 하나는 구멍 바로 밑에, 다른 하나는 5m 전방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0m 이상 장타로 던져서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입질이 오는지 보고 그날의 패턴을 빨리 파악해서 모든 채비를 그 거리로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어제는 발밑에서 나왔으니 오늘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물속 상황은 매일, 아니 매 시간마다 변합니다. 날씨, 수온, 빛의 양, 심지어 주변 낚시꾼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그날의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바로 얼음 낚시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얼음 구멍 바로 밑이냐 아니면 먼 곳이냐는 질문의 정답은 정해진 답은 없다.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활성도, 날씨, 주변 소음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뚫은 그 구멍 자체가 때로는 소음과 그림자 때문에 물고기를 쫓아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무작정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구멍 근처와 먼 곳, 양쪽을 모두 탐색해서 그날의 패턴을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는 낚시꾼이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다음 겨울 출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얼음 낚시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공략 지점을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